서두에 얘기했어요. 처짐. 우리는 처짐을 얘기해야 사용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처짐 자체가 예측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방금까지 얘기한 건 우린 이 값도 콘크리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탄성 개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선 탄성 개수를 갖는다. 시간트 모듈러스를 갖는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 값도 사실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I 값은 균열의 유무에 따라서 더 불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I 공식에 들어가는 이 I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값도 I 값도 근사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정확한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콘크리트가 본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 의존적인 그런 불확실성, 순간순간 보여지게 되는 부재의 비탄성 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짐 측정 자체가 사실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 거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얻어지는 장기적인 처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우리가 처짐을 예측해야 사용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조 부재의 사용성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처짐과 균열이라면 처짐을 분명히 명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처짐을 분명히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에도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리뷰하는 셈이죠. 그죠? 이 값도 저런 어려움이 있고 I 값도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그 공식에 들어가는 처짐을 유추하는 공식에 들어가는 EI 값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에 이미 많은 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짐 계산은 이렇게 어차피 어느 쪽도 이게 정확한 정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짐 계산은 따라서 어떤 계략화, 단순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동시에 처짐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다양성 때문에 종종 이렇게 복잡한 설계 과정이 생략되고 있죠. 그럼 생략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어떤 공식을 쓴들 그것은 정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상당한 어느 정도의 액큐러시를 가진 상태에서 설계하는데 활용도가 좀 높을 수 있게 근사적인 측면, 계략적인 측면, 단순화된 측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처짐은 하중 제한 시 발생하는 즉시 처짐, 소위 얘기하는 아까 그 공식에 나오는 값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 하중에서 생겨나는 건조 수축, 크리프 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장기 처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처짐 자체도 건조 수축 크리프에 얼마만큼 처짐을 더 증가시키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 즉시 처짐, 공식으로 쓸 수 있는 즉시 처짐 자체에 포함되는 공식에도 이 값, I 값에 저런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건축 측면이나 토목 측면에서 캠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둠으로써 보완도 하고 또 장기 처짐의 예측이 불확실성이라는 것들 알고 우리가 설계 것들을 반영해서 안전축의 설계를 하고 또 사용성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많은 연구자들 또는 설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처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처짐과 그 다음에 균열. 그래서 우선 처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까요? 처짐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즉시 처짐, 그 인스턴테니어스한 탄성 처짐 또는 단기 처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처짐이 있겠죠. 즉시 처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됩니다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휭강성 EI 이 자체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I가 뭐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에 이 값, I 값 이 자체가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EC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품질, 재령,
하중이 작용하는 기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단면 이차 모멘텀 I, 휨 균열의 진전 정도와 철분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앞선 강의에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왔어요. 거기에다가 휨 균열이 발생한다. 단면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와 휨 강도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장기 처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너무 많죠. 콘크리트 응력이라든지 인장 및 압축 철근량이라든지 부재의 크기, 양생 조건, 온도, 상대 습도, 하중 제어 당시의 콘크리트 재령, 하중 제야 기간, 후속 조건 등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실제 현장이라든지 실제 구조물의 실험을 통해서 3개월 됐을 때, 6개월 정도 됐을 때, 1년 정도 됐을 때, 아니면 5년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즉시 처짐에 대한 것보다 장기 처짐에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표를 저렇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것을 고려해서 공식처럼 저렇게 활용을 하면 설계를 하는데 좀 유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렇게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저렇게 다양하다는 걸 아는데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저렇게 5년 이상은 2.0, 1년 되면 1.4 이렇게 금방금방 계산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저런 것들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항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의 코드를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지속하중 받는 부재의 크립 건조 수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초기 균열이 확대되고 주기적으로 만약에 반복 하중이 있는지의 여부, 그래서 추가적인 장기 처짐은 또 즉시 처짐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큰 값을 가지고 이러한 크리프와 건조 수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속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장기 처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이랑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